네, 안녕하세요. 2학년 기초회로 실험 과목의 실습 수업을 맡은 조교 송현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실습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의 4장의 분배와 중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내용은 총 8가지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전압 분배 법칙, 전류의 분배 법칙, 그리고 중첩의 원리. 이 세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한번 목표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이번에 실험 목표는 좀 전에 말한 거랑 동일한데 직렬 저항 회로에서의 전압이 분배되는 원리, 그리고 병렬 저항 회로에서의 전류가 분배되는 원리, 그리고 전원이 2개 이상 존재하는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값은 전원이 1개일 때의 값을 각각 더하여 구할 수 있는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실험을 하면서 사용할 부품은 저항 3개입니다. 그래서 225, 335, 이 475,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저항을 가지고 이제 멀티미터와 파워 서플라이를 함께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험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은 회로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저항의 크기에 따라 분배되는지를 확인하며 각 저항에 걸리는 모든 전압의 합은 전원 전압 10V와 같아지는지를 확인하세요. 라고 지금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왼쪽에 먼저 회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전원이 10V가 지금 인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항이 225, 그 다음 335, 그 다음 475. 이 세 가지가 지금 직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결과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225면 걸리는 저항값, 335면 걸리는 저항의 전압값, 475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 총 전압값, 각 저항에 걸린 총 전압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이 아니라 정정할게요.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표에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실험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죠.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번 시간에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 분배 법칙, 그다음 병렬 회로에서의 전류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어, 이 회로는 지금 직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전압을 측정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전압 분배 법칙이 뭐냐? 전압이 지금 주어졌을 때 직렬로 되어 있는 회로의 각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클수록 이제 전압값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네, 그럼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로에서 보는 것처럼 225, 320, 335, 475면 지금 세 가지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항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직접 실습을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게 코로나가 좀 만약에 잠잠해져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항이 225면 맞는지, 335면 맞는지, 475면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멀티미터인 거고 밑에가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지금 브레드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멀티미터에서 저항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조그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옴 표시가 있습니다.
옴 표시를 누르고 지금 저항을 제가 3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먼저 1개를 측정을 하려면은 멀티미터로부터 나온 이 프로브로 요런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 저항은 지금 단위가 멀티미터에 찍히는 게 킬로옴이니까 지금 0.217 정도 되면 이게 220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저항을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330옴 정도 되네요. 335. 마지막으로 얘는 460, 한 470옴 정도 되는 거죠. 조금씩 다른 거는 이 저항에 우리가 1주차 때 배웠던 것처럼 오차 범위가 조금씩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항이 완전 똑같다고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럼 회로를 한번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10V로 지금 전원이 인가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볼트가 5V로 되어 있는데 10V로 맞출게요. 지금 아웃풋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10V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사전에 연결을 해놨는데 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플러스 극이고요. 그 옆에 바로 이렇게 있는 게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플러스 극으로부터 먼저 플러스 극이 지금 225이랑 먼저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럼 플러스 부분을 먼저 가져올게요. 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위에 있던 거 225을 연결을 하고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연결됐고 그 다음에 335을 연결을 해줘야 되네요. 335 지금 연결이 됐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연결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5 이죠. 이 475이 그라운드랑 같이 붙네요. 그러면 마지막 이 저항을 제가 335이랑 연결하고 그다음 그라운드에 꽂아주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이 플러스 단자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 225옴 저항에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이 다시 330옴이랑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 335옴이 470옴과 연결이 되고 마지막에 470옴이 마지막에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게 VC죠. VC 직류로 멀티미터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파워 서플라이를 아웃풋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럼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서 10V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먼저 225만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방향이 왼쪽에서부터 이 빨간색부터 이 검은색 쪽으로 전류가 이동하니까 지금 220V에는 3.25V가 지금 인가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35은 4.5 그 다음에 475은 2.1 뭔가 이상하죠? 지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압 분배 법칙이랑 조금 다른데 제가 아마 저항을 좀 바꿔서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225 225옴이라고 되어 있던 게 330옴이네요. 그럼 바꿔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저항에 대해서 이 저항이 진짜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또 반복하고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이 475. 이렇게 해서 제대로 연결이 지금 된 상태예요. 다시 측정을 해볼게요. 자, 225V에는 지금 저항으로 되었군요. 멀티미터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225V에는 지금 2V 정도가 지금 인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330Ohm에서는 3.2V, 그 다음에 470Ohm에는 지금 4.6V. 지금 저항 크기가 커질수록 각 저항에 인가되는 값이 전압이 되게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측정 값을 한번 적어봐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론 값이랑. 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뽑아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25오hm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은 측정을 통해 나온 값이 2.17V, 335V 때는 3.2V, 그리고 470ohm일 때는 전압이 4.62V. 그래서 이 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하면은 9.98V가 되는 거죠. 대략 우리가 여기서 10V가 지금 인가가 되고 있는데 이 10V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저항 값이 직렬 회로에서 저항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기에 걸리는 전압 값도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렬 회로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게 맞게 나오는지를 지금은 뭐 대충 알겠지만 우리가 왜냐면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다 측정을 해서 보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더 크게 들어가네. 그리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10V를 인가하고 있는데 이 10V가 대략적으로 나오네. 맞는 거네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체 저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225, 그다음 335, 그다음 475 이 세 가지로 해서 걸리는 다 더하면 전체 저항이 1020 정도, 102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020에 가지고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1020, V는 IR이잖아요. V는 IR. 그러니까 V는 IR 아니죠. 네. 이 V라는 것이 전체 저항에서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225 저항에 곱하기 전체 걸리는 전압을 곱하게 되면 이 식이 바로 전압 분배 법칙에 해당하는 식인 거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전에는. 결국에는 전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저항, 예를 들어 225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비율, 전체 저항에 해당 내가 측정하고 싶은 저항, 이 전체적인 비율을 이용해서 이 전체 걸리는 전압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V1이 2.16V가 나오게 되네요. 똑같이 전체 저항에서 우리가 335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은 10V 하면은 3.24가 나오게 되고 아래 V3도 똑같이 1020분의 470분의 1020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4.62V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을 시켜봤는데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 10V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계산값들이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측정값과 거의 유사하죠. 뭐 2.17, 2.16, 뭐 되게 사소한 차이니까 이거는 뭐 오차범위죠. 3.2, 3.24, 4.61, 4.62. 전체 이제 걸리는 전압은 9.98, 10.01. 이렇게 맞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실험값이랑 이제 계산값이랑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험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실험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험 1번의 회로를 피스파이스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험 1과 결과가 어떤지, 결과가 같은지 틀리는지, 틀리면 얼마나 틀리고 같으면 얼마나 같은지를 비교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의 회로는 실험 1의 회로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실험 측정 값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 계산 값으로 해서 그게 서로가 맞는지를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정말 이 회로가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피스파이스를 제가 킨 상태이고요. 우리가 전에 했던 회로를 그대로 한번 피스파이스에 옮겨보도록 하죠. 그 우측 상단에 파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VDC를 쓰게 되면은 전화번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전화번이 우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저항이 우리가 3개가 있죠. 저항 R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항 파트가 뜨게 되고 우리가 이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입력을 해줄게요. 또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게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를 하나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W를 누르게 되면은 와이어가 바로 단축키로 입력이 돼요. 와이어로 모든 파트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회로도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각 회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죠. VDC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10V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0V로 되어 있는데 10V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R1이라고 하는 거는 225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335 그 다음에 475로 입력을 시켜줄게요. 바로 회로가 지금 다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라는 이제 상자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네요. 안 보이구나. 어떤 창이 하나 뜨게 되고 이 창에 대해서 왼쪽 상단에 애널시스 타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 시간축의 개념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더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됐으면은 시뮬레이션을 런을 한번 시켜볼게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창이 나오게 돼요. 이 창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은 이 창에는 결과를 띄워주는 건데 우리가 아직 결과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오가캐드 설치하는 주차에, 저번 주차죠. 그때 배웠었죠. 이 마커에 대해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마커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서 이 저항의 양단에다가 입력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225는 초록색, 330은 빨간색, 470은 파란색으로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켰던 결과창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뭐가 그려져 있죠. 우리가 직렬로 된 회로이기 때문에 직렬 값이 DC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 값을 한번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더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커서라는 게 있습니다. 커서라는 걸 아무거나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빨간색 라인을 기준으로 이 파란색 값, 빨간색, 초록색 값이 얼마인지를 우측 하단에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225옴에 걸리는 이 초록색 값의 볼트가 2.15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335옴이 빨간색인 것이 3.23, 470에서의 이 파란색이 4.6. 우리가 전에 측정값을 계산한 거랑, 그 다음에 이론값을 계산한 거랑 뭔가 비슷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해서 왔어요. 우리가 왼쪽 회로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마커,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이 파란색 마커를 이용해서 이 마커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해 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측에서는 요 위에 검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에 값이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시뮬레이션의 어떤 축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커서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지금 Y1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 파란색 Y축, 그다음에 빨간색 Y축, 아니 파란색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Y축에 대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전압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초록색 라인 사이에 225에 걸리는 게 2.15,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335에 걸리는 저항이 3.2, 475에 걸리는 게 4.6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 1에서 했던 결과, 측정값에 대한 결과과 실험 2,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측정을 한 결과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나는 게 일단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게 되면은 225면 걸리는 게 측정값은 2.17, 피스파이스는 2.16, 거의 차이가 안 나죠. 335mm 때는 3.2, 그 다음에 피스파이스에서는 3.24, 뭐 475mm 때는 실험 1과 2가 거의 동일하고, 총 저항값도 오차 범위가 0.02V면 엄청 근소한 거니까 같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측정값으로 한 것과 그 다음에 계산값으로 한 것과 그리고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한 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한 것, 계산을 한 거죠. 이 세 가지로 한 것들이 모두 동일하다. 즉, 우리가 결과가 제일 맞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거는 우리가 실험 3번인데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아래 회로에서 멀티미터를 이용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죠, 우리가? 저항 3개를 이용했고, 전압원이 10V. 근데 아까는 직렬로 된 저항이었고, 회로였고, 지금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이네요. 병렬일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배웠듯이, 이론 시간에 배웠듯이,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이게 회로가 진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혹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왼쪽에 있는 회로와 1과 오른쪽에 있는 2의 회로는 서로 동일한 회로예요. 간혹 헷갈리시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회로와 이 회로는 동일한 거고, 지금 10V의 오른쪽에서 10V에 대해서 각 저항이 지금 3개가 병렬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다시 모여서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죠.
요 회로와 요 회로는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지금 세팅을 제가 해놨는데, 아까 회로, 직렬 회로 때 저항을 연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미리 세팅을 제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지금 요 노란 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요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지금 3개가 연달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게 왼쪽에 있는 게 225, 그 다음에 요게 330, 470. 3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요 라인이 그라운드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바로 전류를 측정을 해볼게요. 이 회로가 지금 그림에 있는 회로, 요 회로랑 동일한 회로예요. 지금 요거, 네, 요 회로랑 동일한 회로입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류를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겠지만은 전압을 측정하는 거랑 다르게 회로를 끊어줘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 먼저 측정을 해볼게요. 하면은 지금 저게 미리암페어로 지금 단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40, 5.9, 6 정도 나오게 되네요. 46, 45. 225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회로를 다시 연결을 해준 다음에 335m를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335m는 2.9 보이시면 3.0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 하나만 좀 제대로 보면은 회로가 지금 여기가 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픈이 됐죠. 잘 보이시죠? 하나 끊어진 상태이죠. 끊어진 상태를 회로를 이제 한쪽에서 연결을 하고 지금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을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지금 회로가 끊어진 것 같네요. 다시 똑같이 해보면은 지금 보이게 되죠? 측정이 되죠? 제 한쪽은 지금 지금 왼쪽 회로에 대해서 빨간색 표시로 라인에 I2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다가 제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20mA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한번 값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하단에 있는 표가 측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고요. 225에 걸리는 전류는 45.5mA, 330은 30.1mA, 470은 20mA, 그다음 총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합은 95.5mA가 나오게 되죠. 측정값이 이렇게 나왔고 아까랑 동일하게 우리가 계산값으로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보면은 1번에서 우리가 I는 R분의 V라는 거, 오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I1에 걸리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보죠. I1에 걸리는 전류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225분의 V 10V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12 외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병렬 저항의 특성상 병렬 저항 같은 경우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직류로 되어 있는 회로에 대해서는 전류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 특성에 맞춰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I1에 걸리는 건 225분의 10V, 그러니까 45.5. 그 다음에 I2도 330분의 10, I3도 470분의 10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값이 전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전류의 모든 합을 구하게 되면은 97.1mA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 계산값이랑 이 측정값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